자, 23쪽에 5번 보시면 국회법 명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 요거. 자, 1번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농공단지만 아니죠. 농공단을 뺀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도시로 가잖아. 2번에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다. 역시 어항구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연접돼야 도시지역으로 가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건 개발법 내용인데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지역사고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취락지구일 때는 그렇게 의제가 안 되잖아요. 취락지구니까 도시로 의제가 안 되는 겁니다. 4번에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된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어야 도시로 가죠. 5번은 택지개발지구는 그냥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농림지역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바른 설명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면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성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였더라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생서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변전 설비만을 설치한 거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안 되는 거잖아. 3번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사업의 미시행으로 해제되었다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항상 이제 어떤 것으로 해서 무엇이 의제가 됐다라면 그것이 해제가 됐을 때 그 지정된 효과는 어떻게 과거로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모든 해제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지금 농림지역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됐는데 이 농림지역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서 저절로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됐는데 이게 해제가 됐다. 이게 없어졌다라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 효과는 과거로 환원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건데 요거는 항상 해제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시행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느냐 반대로 시행이 완료가 돼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느냐 서로 상반되는 사유죠.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사업을 안 할 것이니까 이 도시지역은 옛날 농림지역으로 저절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환원돼서는 안 돼.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그 지역은 과거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가 맞아요. 4번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가 완료됐으니까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면 안 되죠. 이건 아니한다 그래야 돼. 5번에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업 계속하면 됩니다. 기득권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죠. 시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7번 국회법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개별 법률에 의해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다 그러면요.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지역에서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 없다는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제한, 어떤 지역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과 크기랑 관련해서 우리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 제한이 세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축 제한은 이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어디를 봐야 건축 제한 알 수 있느냐 이 근거와 관련해서는 원칙이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국회법 시행령에서 쭉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대통령령이 예외지 않고 특별법, 개별 특별법이 적용되는 예외가 존재해요. 지금 문제는 요거로서 뭐 여기나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요게 자주 나오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정하는 요것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지 이게 중요하고 이제 이건 좀 덜 중요하죠. 좀 간단하게 봐세요. 여기서 여기서 몇 가지는 지금 개별법 의하는 예외는 몇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할 때 이런 취지로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 개념 보시면은 농이 농업진흥지역, 림은 보존산지 등 뭐 초지도 여기 들어가죠. 즉 전문적인 땅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그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취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들어갈 전문적인 땅, 뭐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라든지 해양보호구역 이 보존할 땅들이 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 비슷한 법을 찾아내는. 그래서 7번의 국회법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의 건축 제한이 개별 법률에 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자, 농공단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을 하는 법. 우린 농공단지만 아까 도시로 의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에서. 그래서 이거는 따로 산업단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건 산업집적 활성화는 그냥 따로 만들어내는 법률이고 농공단지는 거기를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전제가 농림지역에 들어가는 농업진흥지역을 전제로 해서 농지법이 적용됩니다. 디귿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초지 그러면은 요거는 초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 중 이래야 돼요. 농림지역 중 초지를 해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곳이라면 이거는 이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영의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리을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산지 이 보존산지도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려면 이게 농림지역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리을번도 안 되고 미음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천연기념물과 보호 우리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딱 맞는데 여기는 문화재 보호 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 맞고 비읍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자 우리 해양보호구역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거 맞는데 법이 달라요. 수산자원관리법이 아니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들어갑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니은번과 미은번 3번만 맞는 건데 우리 해설을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전문. 그런데 해설에서 약간 요 잘못되어 있네요. 자 우리 그 해설표에서 그 처음에 그 표에서 취락지구한 농공단지 있죠. 그것은 농림지역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에 농림지역 돼 있잖아, 그죠? 거기서 5가지가 돼 있잖아요. 취락지구 농공단지와 그러니까 농공단지와 농업진흥지역 사이에 이렇게 줄을 하나 쫙 걷으세요. 농림지역 앞에 줄을 쭉 걷으세요. 그러면 취락지구나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불문하고 이렇게 적용된다는 얘기고 농림지역을 전제로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 이 셋만 농림지역을 전제로 한다. 그 중간에 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줄을 쳐두세요. 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 여기에 대해서 각각 농지법, 산지권, 초지법을 합니다. 어디 출하는지 그렇게 치시고 자 우리 8번 자 일단 바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건축 제한 얘기는 사실 요거는 운이 좋으면 마치고 운이 없으면 못 마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에서는 각각의 29가지 수많은 건축물 용도 분류별로 이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걸 지을 수 있다 없다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의한 제한, 절에 의한 제한 이것도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만 만약에 그대로 뽑는다 해도 조그만 글씨로 한 10몇 페이지가 됩니다. 작은 글씨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업무에서는 업계에서는 실제 이제 갖다 놓고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 내면은 뭐 평상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나온 건 아니지만 내면은 거의 잘 못 맞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한 몇 가지만 따로 보시고 여기서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그냥 찍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8번에 아파트를 건축하시는 용도지역 묻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래야 이 아파트 묻는 게 한 3번도 채 안 나왔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에 다른 건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게 감안해서 이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거의 매일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매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충 좀 하세요. 자, 근데 우리 아파트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22회 때는 그 전에 나왔었는데 아파트를 건축하시는 용지요. 자, 우리 아파트는 주택 중에서 가장 큰 게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는 허용되는 거 찾는 게 쉬울 거예요. 참고로 단독주택은요, 기본적인 주택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 다 허용이 돼요. 안 되는 데가, 여기에 안 되는 데가 유통과 전용공업만 단독이 안 됩니다. 단독까지 말씀을 드리면 유통상업은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전용공업은 중화 공해성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어서 애들 키우면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단독 중에 농어가 주택 정도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게 유통과 전용공업이 단독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아파트는 제일 큰 주택이라 녹지나 비도시 보존할 땅은 아파트가 들어가면 다 망가지겠네요. 그래서 녹지와 비도시는 아예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상공 중에서 개발할 땅 중에서 아파트가 허용이 될 텐데, 주거지역처럼 안 되는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이렇게 구별이 안 되겠죠. 일종 전용은 안 됩니다. 이종 전용은 당연히 되죠.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일종 전용이 안 되고, 또 일종 일반 주거도 안 돼요. 저층이라 4층이 제한을 받는다 그랬잖아. 아파트는 5개층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상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이 안 되고 나머지 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다른 데 다 돼요. 유통만 안 돼. 유통은 단독부터 안 되는 곳이니까 그보다 더 큰 주택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공업에서는 전용공업도 그러니까 단독부터 안 되니까 안 되고, 일반 공업도 안 돼. 단독은 되지만 준공업에만 허용이 돼요.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그래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해설처럼 주상공 중에서, 주거지역 중에서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을 제외한 주거지역, 유통을 뺀 상업지역과 준공업에만 허용된다. 그래서 자, 일종 전용 주거는 개념상 안 되죠. 단독주택 중심이라. 일종 일반 저층주택 중심이라 안 됩니다. 유통상업 단독부터 안 되는 곳이죠. 준주거가 답이죠. 일반 공업도 안 돼. 공업지에서는 준공업만 되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 요 정도 보셨고, 9번도 그냥 뭐 거기에 관련돼서 해석사 한번 풀어보실 분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10번에 초등학교 건축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 이것은 답이 전용공업이 되는데, 이 초등학교도 한 번 물어봤었죠. 한 번 물어봤는데 우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웬만한 데 허용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된다는 거예요. 산간벽지라도 애들이 있으면 가르쳐야 되잖아. 그런데 위험해서 안 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안 되는 곳은 전용공업이 안 됩니다. 전용공업은 중화 공해성업이 들어가는 것이라 애들 건강 때문에 초등학교 유일하게 안 되는 곳이 전용공업이, 나머지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용주거도 되고 근린상업, 자연환경보전 4번도 됩니다. 5번 전용공업만 위험해서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11번도 한번 보여드릴까? 다음 중 원칙적으로 4층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곳이 아닌 거. 우리 4층 이하 제한하는 게, 4층 이하로 통제하는 게 개념상 저층주택 중심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일반이 4층 이하 통제를 하면서요, 나머지는 녹지지역 전체와 관리지역 전체 이 둘밖에 없어요. 자, 녹지를 관리하는 낮은 층소 4층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한다. 왜 이렇게 외우면 편하냐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애초에 4층 이하를 제한 안 해도 5층, 6층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애초에 아닌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일반과 녹지 관리대학. 지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따지면 자연 칠학지구만 4층 이하 제한이 있거든요. 지구 중에서는. 지역 중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4층 이하로 줘야 되죠. 녹지 2번, 3번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3번이 답이고, 보전관리 5번 계획관리, 관리지역이잖아. 녹지와 관리지역이잖아. 자, 이제 12번부터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자, 우리 건폐율 윤율 최대 한도는 이게 제일 매번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건폐율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제 100을 넘을 수는 없잖아. 얼마나 넓게 지는가와 관련돼 있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의 연면적 비율이에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식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이제 지역마다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지가 주어져 있다면 주로 이 식은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구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축 면적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최대 한도를 곱해주면 최대 건축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최대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곱해주면 나온다. 이 식으로 쓰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시 대통령 0으로 범위를 정하고, 0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로 3단계를 거쳐 지정되기 때문에 어느 곳의 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조례를 봐야 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법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제가 요거는 꼭 하여튼 이 틀에다가 해두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효율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않아도. 근데 기존에 하신 분은 하고 있다면 그들이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아마 몇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요게 제일 상업에서 제일 싼 것이기 때문에 근륜과 유통 크기 순서 바뀐다라는 거 하나 전제를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크기인 거를 해두시면은 편한 게, 우리 같은 크기인 게, 자, 보존할 땅 중에서 우리 보색농자 각각 여기에 준하는 보색농자는 건폐율 순서로 항상 같은 크기인데, 녹지는 이제 세모 표시가 되는 게 건폐율만 같이 가다가 용적률은 빠져요. 그래서 건폐율에서 같은 크기인 것은 녹지와 보색농자입니다. 보존, 생산,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다섯 가지가 같은 크기예요. 용적률을 빨간색으로 하면 용적률은 보색농자 4가지만 같은 크기입니다. 일단 요것만 해도 다음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할 때 요거 넷 중에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집어넣어서 찾기 하는, 요렇게 낸 적도 있고요. 하여튼 요 같은 경우는 먼저 해두시고, 전제조건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최소 법에 의한 한도, 이게 법에 의한 한도 아닙니까? 이 법법문에서 0으로 세분되면 0에서 다시 나눠지는 것이, 그래서 법에 의한 한도는 최소 알아두시고, 0에 의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우리 건폐율의 법에 의한 한도는 20, 40, 70, 90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외울 건 요거 하나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것도 외우기 좋잖아. 2479 2479센터 전화번호죠. 2479 중에 하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세우는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제일 비싼 곳이 90, 제일 싼 곳이 20이 되겠죠. 그럼 90%짜리는 제가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다 그랬죠. 법의 한 분류 중에서 90이 되겠습니다. 제일 낮은 20%짜리가 녹지, 보색농자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이것이 같은 크기니까 똑같이 제일 작은 20%가 되는 이 다섯 가지 체크한 것이 20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 90을 했죠. 그 다음에 4, 7이 남는데, 요 보존할 땅 중에서 다섯 가지가 20이니까 혼자 남는 게 계획관리죠. 두 번째 큰 2, 4에 40이 될 수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보존할 땅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할 땅 중에서 남는 게 주거와 공업이 남죠. 7만 남아있네. 요게 70이 되는 거죠. 이 둘이 7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 숫자는 정도 해두셔야 되고, 0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것도 주상 두 군데서만 달라지니까 두 군데서만 달라집니다. 주상 두 군데서만. 이렇게 하면 느낌을 잡아도 주상 두 군데서만 달라져요. 이 아래는 법령 똑같으니까 공업이 70이다. 다 70. 이게 20이라면 20 다 이거 법령 똑같, 주상에서만 달라진다 보시고, 주거지역이 70이라면 요것의 최대치를 받는 것은 이 중에서 세 군데 제일 비싼 곳이 요걸 받겠죠. 준주거가 제일 비싼 곳이라고 했잖아. 아까 싸다 비싸다 할 때. 그래서 주거지역의 준주거가 70이 되고, 그 다음에 줄어들겠죠. 일반이 60, 전용이 50 이렇게 잡으세요. 준주가 70이고 60, 50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중에서 3종 일반이 따로 50이라, 이거 특수한 것이라 요거 여러 번 물었습니다. 왜 3종이 용적률은 제일 클 텐데 제일 건폐율은 작으냐? 높게 짓기 위해서는 좀 더 대지 공간은 좀 더 확보하라. 건폐율은 낮아요. 자, 주거지역이 70이면은 제일 비싼 준주거가 70을 받고 60, 50 줄어드는데 3종 일반만 50이니까 이렇게 해두시면 끝나거든요. 1, 2종 일반은 그대로 60이고 1, 2종 전용 그대로 50 아닙니까? 765에다 50. 자, 상업지역이 90이라면 제일 비싼 곳이 중심 상업이죠. 90. 일반이 줄어들죠. 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통이 처음 순서 바뀌어서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혼나고 용준이들은 확실히 자리를 잡는데, 여긴 처음이라
일반처럼 그대로 80 쫓아가겠다고 하다가 혼난다니까요. 그리고 근린이 그 다음 짝은 70. 이렇게 해두시면 몇 번만 해주시면 이게 최소한 줄인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된 겁니다. 이거 하나 외울 게 아니고. 그리고 자 이제 용적률을 해보면 용적률은 이거는 이사친구처럼 외울 수도 없어. 법의 한도가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중간에 이제 1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어요. 하여튼 제일 작은 게 80입니다. 제일 높은 게 1500에서 요것부터 먼저 해두시고 생각해야 돼. 자, 우리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1500이 최대치가 될 것이고 제일 싼 80%짜리가 보생농자가 같다 그랬죠. 제가 보전, 생산, 농림, 자연환경 번영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이 제일 낮은 80이 됩니다. 보생농자가 80.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20 더해서 100이다. 아까도 20에서 혼자 남는 40, 20 차이가 났듯이 최소를 80에서 출발하는 거죠. 둘 남는 것이 똑같이 20 차이 나서 100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제 400, 500 하나만 남네. 이것이 주거지역이 공업지역보다는 좀 더 비싸니까 주거가 500이고 공업이 400이다. 자, 상업이 1500짜리 기억하시고 보생농자 제일 낮은 거지 80이고 녹지랑 계획관리가 둘이 남으니까 20 차이 나서 100이고 주거와 공업이 남는데 주거가 좀 더 비싸니까 500, 공업이 400이다. 요 숫자까지는 시험에서 낸 적이 있고 자 여기서 0에 의한 한도는 용적률의 0에 의한 한도가 숫자는 제일 복잡. 지금까지 다 최대치였는데 요거만 이제 최소 최대 이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서 숫자는 제일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상업이라면 400 이상 15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0 이상 1500 이하에서.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제일 복잡하고 책에도 나와 있을 테지만 지금까지 이 숫자는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제일 복잡한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전화번호 하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큰 거에서부터 낮은 수로 순서를 물었어요. 순서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한다면 이제 근데 제가 편의상 최대치만 써놓을 겁니다. 순서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 물정으로 없다 그랬어요. 순서만 기억하셔도 돼. 자, 일단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 순서가 되겠죠? 단순하게 요 순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더 깊게는 막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편의상 씁니다. 큰 거에서부터 최대치만 썼을 때 1500까지 오는 중심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당연히 200씩 줄어서 1300까지 오는 일반이고 그 다음에 유통 1100까지 오는 유통 그 다음에 900까지 오는 근린 다음에는 1500 다음에 비싼 것이 500이죠. 500을 받는 게 준주거 아닙니까? 근린 상업단에는 준주거가 그 다음 큰 거예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든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400을 받는 게 준공업이겠죠. 공업에서는 제일 비싼 곳이니까 준주거 다음에서 준공업이 그 다음 크기 순서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같은 준씨로 보세요. 준주거, 준공업. 형제죠. 그래서 준주거 다음에 큰 것은 준공업으로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지방으로 내려왔죠. 내려온 입장에서 일 다 보고 위에 올라가서 안 했던 일 그대로 처리한다. 이렇게 느낌만 잡으시라고. 굳이 쓰면은 350, 300. 이 전원과 3종 일반의 3은 똑같기 때문에 둘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250, 200, 150, 100. 이렇게만 해도 다 맞춥니다. 자,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요건 당연하고 그 다음이 준주거인데 준주거 다음에 준공업으로 형제니까 내려왔다. 내려오는 입장에서 일반공업, 전용공업 해결하고 위로 올라가서 3종부터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 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 숫자 상관없이.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주거, 중공업으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일반공업, 전용공업 해결하고 위로 올라가서 3종 일반부터 쭉 올라간다. 이러면 충분히 풀리고서 남아 이걸로. 숫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요거만 보존 녹지만 녹지 원래 100인데 보존 녹지만 보존을 비싸서 80이에요. 이건 그대로 100이고 이거는 아까 법에서는 보생농자가 80인데 0까지 고라면 똑같은 80 최대치가 보존 녹지까지 5가지가 80이라 혹시 다음 중 크기 다른 하나 할 때 자 요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는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12번 보시면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즉 건폐율의 최대 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연 녹지는 다 20이죠. 일반 상업은 80이죠. 일반 공업은 다 70이죠. 일종 전용주거는 다 765, 50이죠. 3종 일반 주거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60이지만 3종 일반법은 따로 50이다. 답이 5번이 되는. 13번 한번 기준을 보세요. 이것도 다 이런 식이지. 작년 문제인데. 국가법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건폐율이에요.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 이것도 숫자 물은 거 아니잖아. 뭐 이거 얼마 되지 않을까 써보면 좋겠죠. 자, 우리 전용공업은 공업이니까 70이 될 겁니다. 전용공업은 70인데 중심상업이 90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좋아요. 90인데 그 다음에 일종 전용주거는 50 아닙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지. 50이 일종 전용이 맨 앞에 와야죠. 그러면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봐야 되겠네. 2번에 그 보전 녹지는 녹지지역이니까 20이 되고, 유통상업은 상업적인 유통상업이 90, 80, 80, 70이 되죠. 이게 80이 되죠. 80이 되죠. 그 다음에 준공업이 공업이다. 70이죠. 그럼 이것도 지금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니까 뒤에까지 다 봐야 되네. 유통상업과 준공업 순서, 준공업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3번의 자연녹지는 20이죠. 일반상업은 80이죠. 준주거가 70이기 때문에 역시 요것 때문에 안 돼. 4번에 일반상업이면 80이 됩니다. 준공업이면 공업은 다 70이죠. 이종 일반은 이종 일반이니까 60이 됩니다. 요거는 뭐 처음부터 일반상업과 준공업에서부터 뭐 틀린 거 아닙니까? 생산 녹지는 녹지니까 20이 되고요. 근린 상업이면은 70이 되고, 유통상업이 80이 되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건데, 아니 이것도 상식적으로 잘 나눈 것보다 높은 적이다. 이 숫자를 뭐 기억이 안 났다 치더라도 당연히 이 5번의 생산 녹지와 근생, 유통상업 중에서는 생산 녹지가 제일 낮은 20이 될 수밖에 없고, 근생과 유통은 요 근린과 유통 순서 바뀐다 그랬잖아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 순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14번에 다음 지역 중에 국가법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른 건 묻는다면은 용적률 5가지 이거 외에 다른 거 하나 찾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보생농자 아니면 기껏 해야 보존녹지. 자, 1번에 생산녹지라면 100이 되겠죠. 100. 보전관리. 3번 생산관리, 보생, 농, 자. 2, 3, 4, 5번. 답은 1번이 되죠. 나머지는 2, 3, 4, 5는 80. 생산녹지는 100. 15번에 국회법상 각 지역에 따른 건폐가율의 최대 한도를 순서로, 이 정도가 이제 숫자를 묻는 게 이 정도까지 나왔었죠. 용적률을 앞에는 건폐율이고 뒤에는 용적률 최대 한도 순서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주거지역은 제가 벌써 70이라고 얘기했네. 60이 틀렸죠, 그죠? 70이 돼야 되잖아. 2479 중에 7. 상업 용적률은 500 맞고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 맞아요. 용적률이 1200이 아니고 1500이 돼야지. 자,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용적률이 100이 돼야 되죠. 녹지는. 그 다음에 계획관리라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 각각.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60이 아니고 80이죠. 용적률 제일 낮은 게 80인데. 자, 그리고 괄호 속에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도관농자 사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은 얼마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느냐.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게 지역에서 행위제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계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지정이 돼 있어야 행위제한하는데 안 돼 있다. 행위제한은 해야 돼요. 안 하진 않아. 그런데 어느 것을 끌어다 쓸 것이냐?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개발 막는 곳이잖아. 일단 막아놨다가 다른 걸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서 풀어주면 되지만, 반대로 제일 개발을 시켜놨다가 이걸 적용했다가 나중에 다른 거 한다면 개발했던 거 다시 원상회복 철거를 해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를 보시면 돼. 도관을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세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제일 도시지역 중에 보존할 땅이 보존녹지라고 했죠. 보존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관리지역까지 지정이 되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 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각각 제일 싼 곳, 제일 개발을 막는 곳. 그래서 16번은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으면은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용적률은 보생농자 80이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보시면 용도지역의 행위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제를 너무 다 풀어드리는 거네. 너무 다. 그래도 가능한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는데 오늘 제가 약 뭐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나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나가는 진도로 봐서는 택도 없네. 택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통 다른 데서 이제 문제 강의할 때는 막 뭐 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능한 스튜디오 강의에서 다 해드리려고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지금 첫 시간에.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좀 앞으로는 조금 일부 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 17번 보시면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했는데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의 용도제한, 건폐율 중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 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말한 가장 보전할 필요성이 큰 2번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도제한을 적용할 때 보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맞습니다.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은 농림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농림이 아니고 도시지역. 여러분 접도구역제라는 게 접할 접자 도로도자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주변 땅을 교통안전 등으로 해서 건축을 못 짓게 통제하는 게 접도구역제입니다. 그런데 이 접도구역제는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무리 공익도 좋지만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은 워낙 비싼 땅이라 공익으로 해서 사익을 건축을 못 짓게 통제하는 게 너무 세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적용을 안 하고 주로 비도시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접도구역제도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 면제 이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면제도 도시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도시지역만 개발할 땅이고 그곳에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도시지역 거긴 예외가 하나 존재하죠. 도시지역이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보존할 땅이고 그것도 도심계획시설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될 텐데 필요하지 않다. 즉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심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면은 농사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잖아. 농지자금이 적용되겠죠. 그 예외까지. 그래서 하여튼 3번은 틀렸고 4번이 도관, 농자, 사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정 적용 맞습니다. 5번이 그 얘기죠. 농지법 8조 농지취득 자격증 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니까 적용된다. 18번도 그냥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자 국계법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뭐 앞에서 26회 때 문제지만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2번 한번 볼까? 19번에 2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됐대. 아까 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업의 완료로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 왜?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택지개발이 다 됐는데 이거를 과거지역으로 환원하면 어떡합니까? 사업이 완료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전의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지역을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가 나오죠. 우리 용도지구는 여러분 용도지구는 이제 지역보다는 훨씬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뭐 기출문제 수준에서 뭐 그렇게 세밀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역보다 훨씬 많지만 저는 뭐 강의할 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느낌대로 몇 번 잡아보시게 워낙 엉뚱한 거 나오면 틀렸다 보시면 되고 느낌대로 좀 잡으시되 예를 들어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이 몇몇 가지만 조금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서 이거는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가 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충 이제 경관지구는 자연 수변 시가지 경관지구로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으로, 고도지구는 최고와 최저로, 방화는 나눠지는 거 없고, 방제는 자연방제와 시가지 방제로. 그 다음에 보존지구는 보존지구라면 이제 보존할 것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그 다음에 그 시설보호지구라면 학공항공, 학교 공용 항만 공항, 쌍둥이처럼 학공항공, 그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이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락지구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개발진흥지구는 중요하게 정확히 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취락지구는 여러 가지 집들이 모이는 취락을 정비하게서 정하는데, 이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이 취락지구는 법에서는 아무데나 못 들어가, 지정할 곳이 한정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에만 들어갑니다. 구역 중에서는 개도20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구역 아래 취락,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거 다른 지구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취락지구만 들어갈 수 있지, 한정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물어볼 때, 자, 우리 녹지 비도시 다른 데 못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 중에는 녹지 비도시만 들어가는 게 주상공원, 반대인 주상공원 잘 사는 곳이라 스스로 취락을 정비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녹지 비도시에서만 스스로 취락을 정비할 능력이 없을 때 이걸 지정해서 도움을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장에 무분별한 그 개발제한구역을 막 불법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막을 필요가 있어서 개발장원의 취락지구를 지정해 놓으면서 거기를 살짝 풀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옮겨오면서 와서 취락지구를 차라리 개발하라, 개발지역을 손대지 말고, 그런 뜻으로 나온 거. 그리고 도시자연공구역은 나중에 들어서면서 이 구역 중에서 개발지역과 아주 비슷한 것이 도시자연공구역이기 때문에 이 둘만 들어갑니다. 다른 데 못 들어가요. 특히 다른 데 들어가면 틀리는데, 이거를 0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면은 자연과 집단으로 나눠지는데요,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자연 취락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존 취락을 정비한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개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집단 취락이에요. 우리 개발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이 아니고 새로 취락지구에 옮겨와서 살면서 거기만 개발하라, 인공적으로 집단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이게 법의 종류거든요. 0의 종류거든요. 그러면은 도시자연공구역은 0의 종류에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돼 있다는 거, 현재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전체고, 나눠서 볼 때는 그 각각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는 고유 특성이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성격이에요. 이거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그런 성격이, 이런 성격이 고유 특성이 되는 게, 다른 지구는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여기 고유 특성이라, 우리 법에서는 주상공,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기능 다 나옵니다. 그런데 0의 종류에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과 관광휴양과 복합, 특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대로 해서 하시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산업유통은 산업이니까 공업과 유통물류기능 중심, 관광형,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복합은 복합이나 둘 이상 기능, 특정은 그 외의 특정 기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랑 0의 종류, 이건 0의 종류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상업기능을 위한 것만 법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0의 종류 속에서는 상업이 없다는 겁니다. 상업유통에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특히 산업유통과 헷갈리면 안 돼요. 산업은 공업과 유통, 상업은 법에 있지만 0의 종류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좀 법과 0 좀 주의해서 보는 거. 그리고 특정정도 제한지구와 특정도 제한한 것까지 있잖아, 그죠? 이것도 뭐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그 용도지구, 다음 국계법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최저고도지구는 과밀을 방지해서 건축을 위해 최저한도를 유지한다. 자, 우리 고도지구 중에서 최고와 최저는 그 목적을 바꿀 수는 있어요. 최저고도는 고도가 높이 아닙니까? 최저 높이를 통제하니까 이 최저 높이에 미달되는 거 못 짓는다, 위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용 고도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럼 최고 고도라면은 최고 높이가 여기라는 얘기니까 요거보다 위로는 못 져요. 아래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고도는
과밀을 방지하고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최저고도는 과밀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죠, 과밀 방지가 아니고 토지용 고도화, 이렇게 돼 있지. 토지용을 고도화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이 목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과밀 방지는 최고랑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 방제지구란 화재,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그 밖의 재해를 예방, 화재가 빠져야 돼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방화지구니까. 방화지구가 따로 있어서 여기 방제는 재해를 예방한다.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자연과 시가지 이따 보시고,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과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의가, 지금 이거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의가 되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우리 보존이라는 것이 보호와 보존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문화 환경이면 그 중에서 문화재 등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처럼 내용이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과 큰 건축물 등의 미관, 그러면 문화재가 들어가고 미관이 들어가니까 이건 미관지구의 한 종류인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돼야 돼. 역사문화 문화재 그리고 미관. 항상 미관지구는 미관이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대한 설명이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돼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되려면 문화재 등의 보존, 보호와 보존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방화지구는 자연 방화와 시가지 방화. 방화지구는 세분되는 종류 없어요. 방제지구가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구랑 구별하시라고 낸 거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대로 맞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지구 중에서도 제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좀 헷갈리기 쉬운 거, 좀 중요한 것들 이렇게 따로 한 겁니다. 2번에 그런데 여기서 이건 기출문제 보세요. 수준이 아까 1번보다 훨씬 떨어지지. 국가법상 세분된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있는데 최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에다 경관이 붙어 있잖아. 그럼 시가지가 주거지의 양원의 환경소가 시가지의 도시경관, 시가지가 있고 경관보 딱 나가죠. 중심지 미관은 미관지구의 한 종류인데 중심지의 미관이잖아. 그럼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이 중심지고 이곳에 미관유지, 이 말이 들어갑니다. 3번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니까 역사문화, 문화재, 정통사,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과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 아니, 미관지구는 기본적으로 미관을 유지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야지. 보호 보존? 미관 없잖아요. 그럼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문화재 등의 보호와 보존이면 보호와 보존은 보존지구고, 앞에 문화재가 붙어 있으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단순하게 말만 분석하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주거개발지는 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복합은 주거기능, 유통, 물류기능, 광역기능 둘 이상 기능 중심. 이게 복합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3번 간단하고, 이 3번 문제도 국회법상 개발지향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개발지향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집단 칠하기 합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문제가. 4번 보시면 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경관지구는 자연, 수변, 시가지로,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4번에 국방사무소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해서 시설보호주를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국방사무소 중요한 시설자 들어가고 보호와 보존에 보호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보호주로 착각하기 쉬워서 낸 겁니다. 시설보호주가 아니고 요거는 보호와 보존이 보존이죠. 그런데 국방사무소 중요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존지구 중에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가 되는 겁니다. 해석을 했을 때 시설보호에서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네 가지를만 보호하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죠. 5번의 특정도 제한지구 0에 따라 세분할 수 없다. 특정도 제한지구도 세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5번도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자 6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해서 지정할 수 있다. 화재 빼고 나머지 예방이죠. 2번에 풍수해, 산사태 등의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유발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정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이거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지정하여야 된다. 보통 지구는, 제가 얘기한 지구는 다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뭐 방제지구 당연히
자연방지든 시가지방지든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방지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딱 두 군데가 나오면 꼭 해야 됩니다. 해설이 되듯이. 일단 연안 침식 관리구역이면, 연안이 침식되는 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 관리할 그 연안 침식 관리구역 정도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꼭 방제지구를 지정하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읽었던 것처럼 10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재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생겼다, 너무 많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꼭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주의하시고. 2번 틀렸고, 3번의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에 주면 되는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 자연방제지구. 자, 우리 방제지구는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시가지, 안 사는 곳 자연, 이렇게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토지 용도가 낮은, 거의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죠.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이게 자연 상태잖아.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고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와서 살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하겠다, 이게 자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4번의 건축이가 이미 밀집되어 있는 곳, 이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가지죠.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건축 제한하는 건 무의미하죠.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막겠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시가지 방지지구, 이게 시가지 방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에서 둘을 잘 보시고, 둘 다 맞아요. 건축 제한인지 시설 개선인지 그걸 좀 잘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에서는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심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어디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는 지구에서 행위제한으로서, 여러분, 아까 제가 지역의 행위제한이 건축제한, 건폐율 세 가지잖아요. 지구에서 행위제한 한다 그러면 용도 지구에서 행위제한은 건축제한밖에 없어요. 지구에서는 따로 지구별로 건폐율을 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역이지. 그래서 요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서 건축제한이 근거를 받듯이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은 건축제한만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요것처럼 근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 근거가 여긴 원칙이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지구는 지역보다 훨씬 작고 지역을 보충하는 것이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관이다, 뭐 미관이다, 이건 지역마다 그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처럼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는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하는 게 조례죠. 지방의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도시계획 조례로 이걸 봐야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조례에 않는 예외 4가지가 있어요. 이 예외 4가지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고유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외 인정한다, 이 4가지 중에 이 2가지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취락지구라면 고유 특성이 들어가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연 취락이라면 녹지 비도시지 들어가고, 이 녹지 비도시 지역에만 들어가고, 아까 지역의 근거는 원칙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인 대통령 0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이 점에서 예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는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만 들어가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법은 개특법이 있잖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그래서 이 점에서 한다는 것이 예외가 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은 요거는 고유 특성이 사업이 예정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할 수 없는 땅이 있고 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이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다른 법에 의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필요한 개발진흥지구라면은 이 계획에 어긋나는 건 못 짓는다, 이렇게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에 맡겼다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게 들어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지구 단위의 개발이 필요 없는 개발진흥지구라면 그때는 기존 지역에서의 그 건축 제한에 맞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조건 이렇게만 했지만 이것도 이제 올해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의 개발기기 필요하면 여기로 통제하고,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지역의 건축 제한에 따라, 이렇게 어쨌든 조례가 아니죠. 이 2가지는 고유특성을 살리고 예외 인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도지구, 그리고 시설 보증에서
학공, 항공, 공항시설보호지구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도지구는 고도가 높이고 높이가 핵심이니까 지구 지정할 때 쓰는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직접 핵심인 높이를 통제하겠다는 거. 조례에 맡기지 말고. 왜? 고도는 높이가 핵심이니까 도시군 관리로 직접 정하는 높이다. 이 점에서 예외. 공항시설보호지구만큼은 시설보호지구에서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뿐만 아니고 항공기 안전운항까지 고려해서 아주 넓게 지정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례에 맡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광범위하게 통제를 해야 돼서 그래서 법률로 직접 통제하겠다. 공항시설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외가 된 거. 요 네 가지 고유 특성 살리는 두 가지에다 고도지구 핵심이니까 공항은 넓으니까 하는 거.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막 쓴 게 어차피 사회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먼저 나온 건데 우리 방제지구에서는 재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한 조례. 방제지구는 예외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업자 이렇게 통제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7번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취락지구는 아무데나 못 들어간다. 녹지와 관농자, 구역지는 개, 도 두 군데만 들어간다. 그러면 1번 주거지역, 주상공에는 스스로 고칠 능력이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바로 1번이 돼요. 2번, 3번, 4번. 5번은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인곳 이렇게 되는데 인자가 빠져있네. 그냥 도시 자연공원구역, 곳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인곳 아니면 그냥 곳을 아예 빼버리든지. 곳을 빼는 게 좋겠네. 그냥 도시 자연구역 이렇게. 그죠? 곳을 빼는 게 낫겠네. 자, 그 다음에 8번에 개발진흥지구라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에서 사업시행지구로서 성격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상공, 유통물류, 관광휴양지를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거 이렇게 개발할 것도 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 중에서 영의 종류수에는 아까 상업만 없다 그랬잖아. 3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귤. 4번에 상업개발 이게 상업기능 중심 이렇게 종류를 얘기하잖아. 없어요. 이게 요것만 없습니다. 법에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영의 종류에서 없어요. 특정 개발이 주거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기능 중심 특정 목적 이게 특정이죠. 자, 우리 9번에 보시면 최저고도지구 내에서는 최저고도에서 무엇으로 정하는 높이? 그러면 이건 행위제한 예외죠.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 고도지구는 관리로 정하는 높이라 그랬잖아.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에 뭐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느냐? 초과냐 미달이냐. 최저고도니까 그 높이에 미달되는 거 못 짓겠죠. 최고고도에서는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걸 못 짓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10번에 지구별 건축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거 모든 기출문제인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여러분 경관지구는 예외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다 그래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집단취락은 예외 중에 하나죠. 개특법령 맞아요. 3번에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 정확하네. 조례가 아니고 고도는 예외 중에 하나니까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 초과나 미달한 거 못 짓는다. 1번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이야. 자연취락지구는 0에 나와 있는데 0에서 유일하게 4층이야 제한합니다. 관광휴게소도 못 져요. 근데 관광휴게소를 뭐 이런 것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5층이라 틀린 것이고 니은 디귿법만 답이 되고 그 아까 제가 지구에서의 그 건축 행위 제한하고 건축 제한 나와 있는 것은 해설에 그렇게 표를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는 50페이지 정도씩이라고 대충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약 39부터 해야 되니까 40, 90 정도라면 어디쯤이 되겠나? 일단 국회법 84조까지 한번 예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84조까지 그러면은 약 84니까 45쪽이 되네, 그죠? 45쪽 그냥 그 정도로 한번 맞춰 보시고 그때 갔다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